짧게 인사청문회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갈까요? 오늘 이제 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교육부 이진숙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까지 오늘 이제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단연 이진숙 후보자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어땠다고 보세요?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기존에 있었던 의혹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 이진숙 후보자가 사과하는 태도를 갖추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의 전례와 동일하게 기존에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의혹들이 좀 많은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코칭을 받은 것 같아요. 공직 후보자로서 태도와 자세, 즉 스탠스는 굉장히 겸허하고 겸손하게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타박을 하더라도 무조건 숙이고 간다라는 그런 자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진숙 후보자가 저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낙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도 어떻게 이런 후보자를 추천했느냐라는 그런 원성들이 많았는데, 오늘 막상 이제 뚜껑을 이제 열어보니까, 언박싱을 해보니까 글쎄요, 상당 부분 이 이진숙 후보자의 태도 때문에 그런 건진 몰라도 이 자녀 유학 논란과 관련돼서는 실수였고 본인이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과하지만 그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그렇죠. 사실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해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전체를 다 보진 못했지만 오후까지 봤던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상당히 무난하게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다만 기준과 관점을 어디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모르겠습니다. 낙마에 대한 여부는 제가 판단할 건 아닙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너무 언론에서 의혹을 많이 제기했는데 이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준비를 좀 잘 해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반대로 임명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일부 들었습니다. 오늘 나온 게 이공계 학위 논문 연구의 특수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공계의 특수성에 따라서 이렇게 제1저자 저자의 그 순서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설명을 했는데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저도 느껴졌거든요. 예,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제1저자와 문제와 관련해서 공동으로 하게 되면 얼마만큼 그 논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가,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상황이에요. 마치 이런 정도의 내용이 나왔다면 추적을 하거나 물어보거나 이런 상황들 통해서 진짜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말로 한 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과 다른 내용들을 반박을 하면, 말씀하신 그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표절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었고, 본인이 총장으로 임명될 당시에 그 이전 논문에 대한 표절 부분과 관련된 검토를 했었는데 대부분 10% 미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논문에서 10% 정도 미만이면 별 문제가 실제로 없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논문 가로채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가로채기의 주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한 사람이, 그럼 그 사람들을 좀 알아본다든가 이런 어떤 추가적인 의혹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전혀 여론 동력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항상 통례적으로 하는 얘기죠. 선방을 했는데 만약에 내일 또 다른 무엇인가 추가 의혹이 제기된다면 모르겠다. 하지만 오늘까지는 이 정도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안 한다고 얘기할 만한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적 설명이 좀 부족했다. 국민 설득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딴 데 관심이 있나?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나? 본인들의 수사 관련해서만 관심이 있나? 이런. 그러니까 장관이면 국무위원이고 대단히 중요한 위치이고, 특히 교육부는 지금 현행법제상 부총리를 임명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많은 예를 들면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내용을 통해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나온 기사에 의하면 좀 다 끝난 건 아닐 테니까요. 전 별로 나온 게 없고 오히려 반설득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진숙 그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국민의힘에서 이게 아니잖아라고 하는 추가적인 비판, 아니 추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사가 뜨지 않는 걸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나 느낌에 이렇게 가나 모르겠습니다. 전혀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은 어찌 보면 좀 맹탕이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게 그 한꺼번에 많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슈퍼 위크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한번 겪어봤던 어떤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즉 어떠한 후보자가 소위 탱커 역할을 해준다라고 해야 되겠죠. 여론의 문매와 비판을 한 몸에 받으면서 다른 후보자들을 다 통과시키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진숙 후보자는 언론의 보도량으로 비춰봤을 때는 초반에는 사실은 강선우 후보자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한꺼번에 쏟아져가지고 그러면 이진숙 후보자가 탱커가 되고 결국에 낙마를 하고 다른 후보자들은 다 통과가 되는 건가?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 또 의원 불패라는 기록도 있기 때문에 의원 후보자, 장관 후보자로서 국회의원이 낙마한 사례가 없다라고 한다면 2005년 이후에 그러면 이진숙 후보자가 낙마하겠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며칠간 있었던 그 언론의 보도량을 제가 뭐 다 이제 빅데이터화해서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아침마다 뭐 이제 정리하는 이런 내용들 이 어떤 분포를 봤을 때 이미 강선우 후보자가 이진숙 후보자를 뛰어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여론을 면밀하게 지금 검토 중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특정 후보자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과연 이진숙 후보자일지 강선우 후보자일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끝까지 아마 보고 난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아마 결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 그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 이 정도 문제를 가지고 소위 이 장관 후보를 낙마시킨 사례가 있었나? 이제 고민스러운 대목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후보들 아직 뭐 8명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도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이 실제로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될 만한 두 사람인데 지금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대신 이진숙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존에 나왔던 기사와 다른 어떤 반론들이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흐름들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뭐 누구 하나를 갖다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을 낙마시켜서 나머지를 통과시키자. 그럼 나머지가 문제가 있어야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보면은 뭐 거의 큰 문제가 없는 후보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검증을 이재명 정부가 그런 대로 잘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2명 같은 경우도 이미 많은 증거들이 증거가 아니죠. 앞에서 기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자체가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만큼의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란이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면 넌 안 돼가 아니라 야 이런 거 가지고 낙마를 시켜야 돼라고 하는 논란으로 좀 넘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이 모든 잘못은 인사청문회의 꽃은 야당입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야당이 그런 역할을 못했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야당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티끌 하나 없으면 좋겠죠. 예. 이재명 정부에서 검증을 해서 티끌 하나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티끌이 나왔는데 그게 진짜 티끌이냐 아니면 태산처럼 큰 거냐라고 판단해봤을 때 티끌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알겠습니다. 상황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리스크는 예상했던 리스크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리스크가 더 파괴력이 큽니다. 근데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처음에 지명이 되고 나서 언론 보도를 보면 학계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뭐 충남대학교에 있었던 소녀상 철거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보도가 됐었고 화제가 한때 됐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강선우 후보자의 이제 보좌관 관련된 사실 이 논란이라는 것은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인사검증 차원에서 검증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목들까지는 아마 알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뭐랄까 이제 여론의 반응이 더 뜨거울 수 있거나 더 뭔가 충격으로 다가오는 건 어떤 쪽이겠느냐가 여론의 어떤 향배를 앞으로 또 결정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대통령실이 지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 국민의 여론 추이를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1타 정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광고 하나 남기면요. 저희 토마토 그룹사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여름 특별
특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디즈니 OST 콘서트인데요. 7월 20일 일요일 오후 5시에 진행이 되고요. 롯데 콘서트홀에서 콘서트가 있습니다. 할인율이 굉장히 높아요. VIP석도 36,000원이면 볼 수 있으니까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콘서트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짱구 밥통님께서 황현실 사랑해요 남기셨는데 저도 사랑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끝내주는 경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